선생님 제 학습지는 어디 갔어? 좀 이따 잡아줄게. 끝날 것 같아. 이건 그냥 작업용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산 거예요. 네. 근데 저 좀 긴 가디건을 좋아해서 단 가디건, 짧은 가디건을 입으면 상체만 못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자 보면서 이소야 공부하자. 우리 여기서 잠겠구나. 수업 시작하면 더 재밌는데. 자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2분 뒤에 연습 모습을. 자 스탠딩 서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에자일 스피드가 되겠지. 자 어디에 서 있으면서 일단 어법 체크해 주시고요. 뭐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 어디 중간에 전시홀 중간에 서 있으면서 뭐에 둘러싸여져서 by Korean Art야 한국 예술품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And I was surrounded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As I stood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and I was surrounded 이렇게 되겠지. 자 어디에 둘러싸여져서? 한국 예술품에 둘러싸여져서 I could not stop 나는 계속해서 뭐 할 수가 없었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강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존경심이겠지? 강송에 대한 존경심. 그죠?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희번덕거리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간송을 얘기하겠지. 간송은 was an amazing person이야. 자,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는요, 뭐 하지 않았어? did not collect, 모으지 않았어. 예술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송의 한국 예술품 수집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위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요, 간송이라는 사람은요, did it 그것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it은 뭘 얘기하는 거니? did it이 뭐냐니까 뭐를 가르치는 거야? collect art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오케이. 자 예술품을 모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 동안 굉장히 가혹한이니까 뭐겠어? 뭐 브루탈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굉장히 가혹한. 여기까지겠지? 자, 굉장히 가혹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제 시대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존재했다 해도 맞다고요.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어? 왜냐면 여기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한 이후에 한국이 리게인드야. 개인이 없다고 리게인드니까 뭐겠어? 은서 어디까지 적었어? 다 적었어? 필기 검사 갖고 가. 내가 진짜 장담은 너 나한테 맞으면 죽어. 방금 어떻게 했지? 내가 은서한테 은서야
필기 검사만 고등학교 때 우리 에서 어떻게 하지 알아? 네? 여기 있지. 이거 있지. 이걸 왜? 나 진짜 습관 많아. 자, 한국이 되찾았을 때가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갔지? 되찾았을 때, 뭘 되찾았을 때? 이치 한국의 독립을 되찾았을 때 이 말이 되게 웃기긴 해요. 다시 얻었다. 그지? 한국의 독립을 다시 얻었다 했을 때 그는요 뭐 했어? 스탑 멈췄어. 모으는 것을 멈췄습니다. 뭘요? 예술품을 모으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술은 비코즈가 될 거고 왜 그러냐면 그는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냐면 그것이 would safely remain 안전하게 남아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한국에서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뭐야? 여긴 아트가 될 거고 여기도 여기 있는 it은 아트가 될 겁니다. 아트 예술품들이 이 정도로 보겠지. 예술품이. 자 그러면서 during 뭐 하는 동안에 우리 국가의 최악의 시기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국가의 최악의 시기가 뭐야? Japanese colonial period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Japanese colonial period. 이걸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갔죠? 오케이. 자, 그 기간 동안에 a single man 단 한 남자가 was able to defend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방어할 수 있었냐면 한국의 국가적 정신과 자부심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국가적 정신과 한국의 국가적인 자부심이 뭘 나타내는 거야? 한국의 문화적인 아트, 예술품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갔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서 thanks to him, 간송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중학교 때처럼 스틸 막 문제 내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essential, 본질적인 부분을, 필수적인 부분을. 뭐의 필수적 부분을 기억하고 있냐면 한국 문화의 필수적 부분을 오늘날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지. 오케이? 자, 간송의 예술품 수집의 끝과 간송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지. 간송이 예술품 수집을 끝낸 이유.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필요했을까? 수집을 끝낸 이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뭘 설명하고 있나 봤더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운드로 바꿔서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왜 자꾸 나는 이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좀 치사하게 그랬잖아요. 이게 약간 치사하면 어렵다라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저거 얘기한 건 여기가 파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점인지 알죠? 이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로 내는 학교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많이. 세원부만 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영어에 대해서 상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고3 5월 모평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도 1급 많아요. 수학하고 국어가 상대평가인데 1%가 저기 1등급이 8% 정도 나왔더라고요. 뭐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였겠지. 오모가요? 많이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정도로 따지면 원래 영어는 1등급이 10%가 넘어야 되거든. 상대가 8%니까 영어 1등급이 9%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1등급이 9%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 어렵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 영어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좀 국어 영어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 국어 영어도 못 봤는데 국어 수학도 못 봤는데 영어까지 못 보는 결과가 나와 버리는 거고. 내가 장담 할때 니네 셋은 약간 나중에 셋이 20살 넘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도 술 마시면 개재밌어. 나중에 보세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보세요. 40살 먹은 4명의 철없는 4명의 철없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신사 맞죠? 아니 근데 신사의 품격의 그 남자 4명은 다 성공한 남자. 한 명은 변호사, 2명은 건축사 소장들, 그리고 한 명은 마누라 잘 만나서 오씨 대박. 강남에 건물 5채 있는 마누라 만난 남자. 나중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남자들 셋이. 괜찮아요. 자, 이것 때문에 여기는 파운드가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해봤어. 자, 그러면 여기는 as he 뭐겠어? 큰일 날 뻔했네. 이 사람을 수동태로 쓸 뻔했네요. It was founded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것이 설립되어져서 결국은 established 설립되어져서 1938년도에 설립되어져서 간송 예술박물관은 미술품 박물관은 뭐였냐면 한국 최초의 개인 박물관이었습니다. 사립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하다. 이거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 사립박물관이었다는 거야. 자, 간송박물관은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에요. 사립. 최초의 박물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 사립 빼버리고. 퍼블릭 안 되죠. 프라이빗에서 반대가 퍼블릭이에요. 무슨 말인지 같이. 인정. 은수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뭐가? 리퍼블릭? 여기 프라이빗의 반대말이 퍼블릭이야. 알겠지? 그러다 오늘 내셔널 하도 말해가지고 오늘 자다가 이러고 쓰는 거 아니야? 잘 때 우리 아들 옆에서 자니까 뭘 잡아 자꾸. 대답하거든. 깨워 우리 이스키가. 너 무슨 잠꼬대를 하면 뭐라고? 궁금한가 봐. 알고 싶은가 봐. 뭐라고 아빠? 귀엽다. 일어나봐. 뭐라고 했잖아. 이래요. 귀엽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빠 옆에도 안 가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나? 가? 엄마랑만 다니는 걸로 같은데. 저는 그래서 꼭 아들하고는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캠핑을 둘이는 꼭 다니고 싶어요. 아들하고 둘이. 커서도.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불 이렇게 피우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로 답답한 얘기하고. 불 피우. 네, 불도 피우고. 고등학생 되면 야 너도 한 잔 받아봐라. 고등학생이. 뭐 괜찮죠. 뭐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러고 싶어요. 딸도 이제 데리고 다니고 싶기는 해요, 사실은. 딸은 좀 크고 딸도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긴 하니까 애들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어딘가 꼭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 엄마 아빠와 그 시간을 꼭 한 달에 한 번은 꼭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애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강제 캠핑. 뭐 했을 때 그렇죠.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그럼 그것을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지었을 때 그는 named 불렀어. 그것을 뭐라고? 보화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used 사용했어.
그 건물을 뭐로서 사용했냐면 장소로서 사용했는데 어떤 장소로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용했대요.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문화적인 아이템들, 물건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 장소로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아이템들이냐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어떤 아이템들이냐면 그가 had collected 수집해왔던 수년 이상 동안 수집해왔던 그런 물품들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had collected 쓰인 것만 잘 체크하세요. 이전에 수집해왔던 물건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간송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다이드란 표현보다는 이게 더 괜찮은데. 그렇지, 패스트 어웨이를 쓰시는 게 맞을 텐데. 유쌤이 좀 완곡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데 그냥 쓰셔야 돼요. 자, 언제 1962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보화각은 was renamed야 뭐 된 거야? 개명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개명되어졌습니다. 수동태 쓰인 것만 체크하시고요. 뭘로요?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1966년도에 개명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특정한 연도가 나와 있고 어떤 사건이 나와 있으니까 연결 잘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it now holds야, 그것이 지금 홀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0개의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뭘 포함해서 12개의 한국 국보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그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고 이거는 내용일치 그렇지 절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이분이 돈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업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냥 계속 쓰기만 할 수는 없잖아, 돈이라는 게. 분명히 이분 성격엔 독립운동 오세창 씨의 그 독립운동 자금도 좀 보태주고 했을 건데, 그지?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일단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뭘 설명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어서 그냥 엇박 설명 그냥 해볼게요. 5단원. 지금 5단원에서 나온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대속적 용법이에요. 뭐의 대속적 용법? 관계사의 대속적 용법을 얘기해요. 이건 그냥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예요. 아이고,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네? 자,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어우. 예문이 여기 첫 번째 예문이 그렇게 들어야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학교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뭐가 있어요? 회의 중에 있대요. 어떤 회의 중에 있는데 그 회의는 잘 봐요. 1시간 안에 끝나는 회의입니다인데 얘가 지금 컴마가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컴마가 안 찍혀 있으면 화살표가 L,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면 그는 1시간 안에 끝나는 회의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런 걸 한정문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한정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수식한다고 해서 한정문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해갔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찍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점이야? 얘와 얘의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아무런 차이점도 없어요. 그냥 문장 구조상의 특징적으로는 컴마가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해됐죠? 그러면 얘와 얘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지만 얘는 화살표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했지만 그는 1시간 안에 끝나는 회의 중에 있습니다가 되겠지만 얘는 그는 회의 중에 있고 그리고 그 회의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인지 이해가 이건 단순히 해석상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위치가 뭐로 바뀔 수 있어? and is로 바뀔 수 있다는 것과 얘는 and is로 바뀔 수 없죠. 여기까지 가서 얘는 and is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and is로 바뀔 수가 있죠. 컴마가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두 번째, 얘는 that을 쓸 수 있지만 앞에 컴마가 찍혀버리면 이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을 쓰지 않아요. 왜? that을 써버리면 that이라는 것의 특징상 컴마 뒤에 that이 나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의 의미보다는 주어로서의 자격이 더 부각되거든. 무슨 말인지 해갔어? 컴마를 찍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that은 웬만하면 써주지 않는 겁니다. 위치와 that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무슨 말인지 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that은 쓰지 않는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제가 봤을 때 계속적 용법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얘는 그냥 단순히 서술형보다는 어법 판단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 that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and it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있다라는 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다시 타이핑 쳐줄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똑같죠? 똑같죠? 다만 선행사가 대명사냐 선행사가 부사인 거냐만 차이점이 있지 똑같죠? 원리원칙은 똑같죠? 대명사냐 부사의 차이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있다면 관계부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관계부사가 안 나왔는데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분사구문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자, 봐봐. 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있어요. 형용사가 보통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경우가 있죠.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는 이 형용사가 무엇을 이루고 있을 때? 구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형용사 구윤서? 자, 구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요. 형용사가 단독으로 꾸며주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가 뒤쪽에 있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형용사라는 말에 역할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형용사는 품사 자체가 여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형용사는 형용사로만 온다라면 다른 단어가 필요 없이 형용사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대부분 그냥 명사 앞에 오는데 이 뒤에 오는 경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충분히 형용사 하나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굳이 구를 이루어서 뒤로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 형용사가 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형용사가 구가 되려면 명사는 쉽지. 명사는 어떻게 되는데? 뒤에 그냥 명사 붙거나 아니면 전치사 붙거나 뭐 붙거나 하면 돼요. 형용사는 뒤에 뭐가 덕지덕지 붙을 수 있는 놈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그거예요. 여기까지 갔지? 와, 그러면 뭐가 덕지덕지 붙은 형용사 구는 그렇지. 형용사가 아닌 경우가 있겠네. 형용사가 아니겠네를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해봤어? 오케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다른 놈이겠네를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지금 형용사가 아닌 다른 놈이겠네. 그럼 형용사가 아닌 다른 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뭐밖에 없어? 분사밖에 없다. 분사밖에 없다. 물론 얘도 있어요. 전치사구도 하나의 수식어로서 보긴 하는데 우리는 얘를 부사구로 보지 형용사구로 보진 않아요.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러면 분사가 있네. 그러면 아까 정우가 얘기하는 건 최종 결론이 되는 거고, 형용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이 형용사의 역할은 형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사가 하겠구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갔지. 그럼 분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ing라는 현재 분사와 pp라는 과거 분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in과 p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뿌네요. in과 p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능동과 수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행과 완료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하지마. 진행과 완료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능동, 수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리브즈가 있어. 뻘을 써야 돼. 그럼 얘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동적이네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이지. 그럼 능동수동으로 판단하면 하늘에서 내가 낙엽을 집어 던졌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펄름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근데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얘는 펄링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능동수동 개념으로 생각한 거지만 얘는 좀 달라요. 제가 예를 쓰는 건 그거예요. 된 거냐? 네, 그렇죠. 얘는 중이냐?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이런 경우에 뭐까지 판단하셔야 되냐면 진행과 완료까지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진행이면 뭐고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면 뭐고? 펄링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면 펄링이 되는 거야. 펄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사만 정리하면 끝나요. 분사는 몇 가지가 있고 이제 곧 끝납니다. 분사는 몇 가지가 있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봐봐요. 최종 결론을 내면, 자, 얘보다 더 큰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요. 그죠? 이거요. 잘 봐요. 얘는 지금 동사 자체가 분사로 바뀌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는요. 관계대명사를 갖춘 절이 얘를 꾸며주는 걸 얘기하죠. 그럼 얘도 형용사잖아. 얘도 형용사구잖아. 그러면 얘보다 누가 더 큰 놈이야? 원래대로 따지면 얘가 더 큰 놈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수식하고 있었는데,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분사만 남겨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오케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 원리가 보일 거예요. 자, 명사를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동사 팟의 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 얘는 동사가 바뀐 거잖아. 오케이? 자, 얘가 더 컸고, 자, 얘보다 얘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얘로 만든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좀 봐봐. 앞에 명사를 그냥 사물로 따질게요.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위치를 썼어. 여기까지 갔어. 자, 그 다음 ing와 pp는 보통 누구랑 친해? b 플러스 ing, b 플러스 pp랑 친하지. 그래서 뒤에 뭐가 있었던 거야? 비동사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해가.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던 거야? pp나 ing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큰 범위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로.
여기까지 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를 봐봐. 얘 무슨 격관계 대명사야?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지.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뭐 있어? 비동사 있지.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 분사만 남네. 대박. 그럼 2월이랑 2월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잖아. 신기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잖아. 자,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얘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얘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해야 돼. 제가 타이핑 쳐서 드릴게요. 알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를 어떻게 졸지. 취한다.